똑같은 사진, 똑같은 음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고 있죠. 딱 보니까 지금 리뷰가 조작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배달의 민족 리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배달의 민족에 그렇게 가짜 리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죠. 자, 어떤 부대찌개 그 음식점의 음식 리뷰인데, 이 부대찌개에 여기 이거 뭐라 그러지? 마카로니라고 하나? 마카로니랑 저기 서비스로 주는 계란찜에 그 파 모양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잘 보세요. 마카로니가 지금 어떤 두부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파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에 하나, 그리고 또 반대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인데 친구랑 연차 쓰고 웹툰 보고 있는데 배고파서 부대찌개 시켜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5점을 줬어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른 분이 올린 리뷰인데요. 어제 술 먹기도 했고 한식 땡겨서 부대찌개 시켜서 먹었대요. 해장했는데 너무 맛있대요. 자, 마카로니가 지금 두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 계란찜은 보니까 그 포장을 뜯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카로니만 보면은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아까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리뷰 한번 볼까요? 자, 오늘같이 추운 날 땡땡땡 부대찌개 정말 맛있게 먹고 온몸이 풀리네요. 땡땡땡만의 독특하면서 중독성 있는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분명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두부 위에 마카로니 각도 똑같고, 그리고 이 파 모양 지금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다른 분이 올린 리뷰인데 부대찌개가 가성비가 돌아버렸대요. 부수 기재들이 가득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 칼칼하고 맛있다고 아빠가 계속 그러시네요. 분명 부대찌개 모양은 똑같은데 아까는 분명 어떤 연차 쓰신 분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그 아버지와 딸이 같이 부대찌개를 먹었나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진이 두 장이 더 남아있어요. 자, 보시면은 두부 위에 마카로니, 그리고 파 각도 똑같고, 그리고 방금 전 사진이랑 그 탁자 색깔도 똑같죠. 보시면은 전 국물도 국물인데 건더기 많아서 좋았어요 이러면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리뷰를 올리셨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뭐 계란찜도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역시나 5점 주셨고, 그리고 그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살짝 화질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부 위에 마카로니 각도 똑같고, 그리고 이 파가 계란찜 위에 올려진 각도가 똑같죠. 그리고 또 이 책상 색깔 주황색인 거 똑같죠. 자,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로 다른 아이디로 리뷰가 작성되고 있는데, 리뷰가 지금 똑같은 사진, 똑같은 음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고 있죠. 딱 보니까 지금 리뷰가 조작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배민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리뷰가 조작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막 그 요즘 세상이 어느 때야 이런 거 다 잡혀가지 않나 이러면서 너무 순수하게 살고 있었나 봐요.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리뷰가 내가 여태 봤던 배민 리뷰들이 많이 조작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배민 먹다가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음식이 너무 늦게 와, 아니면은 오늘따라 먹었는데 음식이 나랑 입맛에 너무 안 맞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배민 어떤 음식점에다가 별점 1점을 준 거야. 근데 그럼 별점 1점을 줬을 때 몇 명이 5점을 줘야 음식점 평점이 4.8점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리뷰 점수에 사람 수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답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4.8점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1점을 줬어요. 누가 1점을 던지면은 거기에 맞게 한 명당 1점을 준 사람 한 명당 20명이 5점을 줘야 4.8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배민 그 사이트 한번 켜보세요. 음식점들 보면은 4.8점 넘는 집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집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5점을 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막 리뷰 조작된 사진들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손을 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4.8점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1점을 주는 사람 한 10명만 있어도 5점을 줘야 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4.8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집에서 1점을 준 사람이 10명만 생겨도 막
5점을 200명이 줘야 되는데 그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집들이. 그래서 1.2점을 주는 손님들이 많아진다면은 필요한 5점 리뷰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평점 방어들을 위해서 리뷰 조작할 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배달의 민족 리뷰 조작해주는 업체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배달의 민족 리뷰 작업 필수 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리뷰 작업은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리뷰 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리뷰 수가 많아야 주문 수도 많다. 그러면서 더 좋은 리뷰도 계속 쌓인다. 그래서 처음에 리뷰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마케팅 업체 검색해보면은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컨설팅을 맡기면은 뭐 악플도 밀어내주고 리뷰 평점도 관리해주고 그리고 리뷰 배너 뭐 해주고 뭐 상단 노출 작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업체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리뷰가 곧 매출이다. 그러니까 리뷰 작업을 해라. 그리고 뭐 본인들은 블로그 관리 대행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자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기자단을 활용해 가지고 또 홍보를 하면은 뭐 이벤트가 29만원에 뭐 홍보를 해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리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특정 주소, 그러니까 소수의 특정 주소에서 계속 주문을 받고 거기에서 계속 좋은 리뷰를 작성을 해주면은 그게 들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그 주소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부대찌개집에 일주일간 부대찌개를 100번 시켜 먹어. 그 다음에 100번 다 5점을 주는 거야. 부대찌개 맛있다고. 그러면은 딱 봐도 걸리겠죠.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에서 이제 그런 리뷰 조작하는 거를 최대한 잡아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바로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그 손님을 받는 음식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버리고 간 영수증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잘 모아놨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놨다가 이제 그 영수증을 활용해가지고 리뷰를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감한 업체들은 그 자전거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주소로 주문을 건 다음에 음식 배달 안 하고 따로 배달하지 않고 그냥 업체에서 바로바로 리뷰만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더 알아보니까 컨설팅이나 마케팅 업체에 리뷰 작업을 맡겼을 때 요즘 시세로 건당 2,500원에서 3,50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건당 3,000원 정도의 리뷰가 작성이 된다고 하고 100건 단위로 리뷰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면은 100건 단위로 하고 이제 그 100건 단위에 3,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3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점만 주면은 뭐 100건 단위로 작업을 할 때 5점만 주면은 배민에서 만든 AI 시스템 같은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80%에서 90% 정도의 리뷰에 대해서는 5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리뷰에 대해서는 한 3점, 4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워가지고 이 AI가 리뷰 조작을 잡아내는 거를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법원 판결인데요. 뭐 피고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징역 10개월 맞았고 그리고 피고인 B라는 사람은 좀 약간 그 부하 직원이었나 봐요. A라는 사람의 부하 직원이었나 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배달 앱을 통해서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그러니까 자전거래를 했나 보죠.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서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그리고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 배달의 민족 그 어플이 그 영업을 하는 거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그 뭐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고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뷰 조작하는 게 지금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지금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 리뷰 추정 건수도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2년에 13만 건이었대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뭐 기껏해야 한 업체 몇 개, 한 업체 한 10개, 20개에서 그냥 뭐 리뷰 해가지고 뭐 기껏해야 한 뭐 5,000건? 많아야 10,000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13만 건? 그리고 2021년에는 20만 건 이상이고 2022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리뷰를 조작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근데 지금
배달민족 같은 사이트에서 허위 리뷰를 잡아내는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철퇴를 받고 법원의 선고를 받고 징역 가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분명 그 수요는 더 많은데 잡히는 건수도 많아가지고 이게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리뷰 추정 건수도 생각보다 겁나게 많다, 겁나게.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많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음식점 2곳 중 한 곳은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허위 리뷰가 이제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점 2곳 중 한 곳은 허위 리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어플 세상 속에서 또 2곳 중 한 곳은 허위 리뷰를 안 쓰고 그냥 떳떳이 장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런 집들은 뭐 배민이나 이런 데서 허위 리뷰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달아줘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 오늘의 결론 한 번 더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